안녕하세요, 긍정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괴인의 추천 조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에 따라 이전 영상에서 지적해드린 괴인의 위치 문제에 대한 솔루션 2가지를 말씀드리고, 다음으로는 컨셉 시너지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괴인이 2, 3열에만 서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4열을 타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에 따라 첫 번째 솔루션은 1열에 세울 영웅 추천입니다. 대개 변신이 아닌 이상 1열에 누굴 세울지 고민되실 수가 있어요. 1열이라고 한다면 고행자, 야만인, 나병환자, 성전사, 신비학자, 현상금, 공보병 정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들 설명해드리면, 먼저 야만인은 4열을 타격할 수 있는 1열 붙박이 영웅인데다가 도트기가 있고 스턴도 있어서 좋습니다. 야만인이 스턴시키고 괴인은 자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1열의 나병환자나 성전사라면 자힐 또는 힐이 있고 튼튼해서 유지력이 국밥이에요. 하지만 4열 타격이 힘들어지니까 작은 후열이 이를 처리해줘야 합니다. 한편 나병환자 괴인도 밀치기가 있어서 수집가를 만나더라도 대응이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둘 다 열 섞임에 취약하다는 건 주의하셔야 돼요. 신비학자랑 현상금도 기본적으로 적게 열을 섞어버릴 수 있어서 괴인의 사거리 제한을 보완할 수 있고, 스턴이 있어서 도트 유지력 구성에 적합합니다. 이 둘은 또 열 섞임에도 비교적 자유롭고요. 다만 1열에 세운다면 자율 견제가 안 되는 영웅들이긴 합니다. 다음으로 자율 견제로서 동반하실 영웅들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1열 야만인 정도가 대표적이고요. 신비학자와 현상금 사냥꾼은 각각 2에서 4열, 2, 3열에 있으면은 적 4열의 유틸기를 발동할 수는 있습니다. 당기거나 스턴시키고 열 섞기 같은 게 가능해요. 이외에는 1열의 쉴드 브레이커, 2열의 노상황도, 표식 조합을 이루는 석궁사수, 조련사, 신비학자, 현상금 사냥꾼이 있겠습니다. 여기 쉴드 브레이커랑 노상황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보자분들께 강력 추천했던 영웅들이라서 많이 쓰실 거예요. 일단 쉴드랑 노상황도는 1, 2열을 오고 가는 메커니즘으로 주로 쓰이다 보니까 3열 괴인이랑 함께 쓰셔야 하고요. 변신하실 거라면 2열 괴인도 상관은 없습니다. 표식 조합 구성을 이루는 석궁사수, 조련사도 전체 스트레스 힐이 있고 힐 스킬 또는 자힐이 있어요. 또 4열 타격도 되니까 괜찮은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3, 4열 역병 그리고 1열 고행자도 정말 찰떡인데, 이건 컨셉 시너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컨셉 시너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트 파티입니다. 도트 파티는 기본적으로 도트를 건 뒤 스턴을 걸어서 녹여먹는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스턴과 도트를 갖고 있는 괴인은 도트 파티에 굉장한 시너지를 갖고 있겠죠. 특히 역병사는 적의 열을 섞어버리고 4열을 타격할 수 있으며 중독 기반이라서 시너지가 좋습니다. 괴인의 중독 기술은 적의 중독 저항을 깎아버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역병의사가 중독을 잘 걸 수 있겠죠. 그 다음은 광대와의 조합이 있습니다. 괴물폼이 스트레스를 줘서 힘들다면 광대가 있으면 되겠네요. 인간폼으로 스턴을 걸 때도 적 스트레스 딜러보다 기본 속도가 빠르지는 못했기 때문에 광대가 이 점을 발라드로 보완해준다면 괴인은 더더욱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크리티컬이 터지고 나면은 괴인은 20% 데미지 증가 버프를 받기 때문에 광대 버프는 괴물폼의 데미지 증가 역할도 하거든요. 괴물폼이 꼭 아니더라도 스터너 또는 도트 딜러가 선턴을 잡고 중독이나 스턴을 걸 수 있게 된다는 점은 되게 이점이 돼요. 괴인은 기본적으로 열이 섞이면 안 되는 영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중독 추가 데미지를 보유한 도굴꾼이라고 하더라도 아군의 열을 섞어버리는 돌진 기반이란 점에서 원래는 괴인과 조합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괴물폼일 때는 돌진기가 있죠. 특히 괴물폼으로 변신 시 속도가 오르면서 가장 빠른 영웅인 도굴꾼과 연속 돌진해서 2라운드에 적을 파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건 적의 열을 섞어버린다는 점에서 좋은 유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일단 도굴꾼이랑 괴인의 돌진이 직접적으로 4열에 닿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도굴꾼이랑 쓰신다면 첫 라운드는 무조건 도굴꾼이 빨라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야만 연속적인 돌진을 할 수 있거든요. 도굴꾼한테는 장신구를 껴서라도 속도를 3 정도는 차이를 내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선턴이 뒤집힐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스킬을 쓸지, 또 언제 변신을 해제해서 스토링을 할지 계속 상황 판단을 하셔야 돼요. 추천드리는 조합은 도굴, 성전사, 괴인, 신비학자가 있습니다. 신비학자는 보통 스턴을 쓰고요. 도굴꾼이 선턴으로 돌진해서 3열 물몸을 타격하고요. 그 다음 괴인이 돌진하면서 적의 1, 2열 중 후열에 가면 약해지는 근접 딜러를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4열의 스트레스 딜러가 3열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 돌진의 사정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사는 마지막으로 돌진해서 적 스트레스 딜러를 컷하시면 됩니다. 도굴꾼이 아니더라도 후열 돌진 성전사도 시너지가 있습니다. 1열에 성전사를 놓을 수도 있지만 후열 스타트 성전사도 좋거든요. 인간 하이브리드로 쓰신다면 일단은 스턴 및 중독으로 적 2, 3열을 견제하다가 4열 성전사가 돌진하고 돌진해서 2열에 도착하면 필요에 따라 3열에 밀려난 괴인이 변신해서 2열 성전사를 3열로 밀어버린 다음에 돌진을 가능하게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차피 이쯤에는 적들이 다 죽었을 거고 2열 성전사랑 3열 괴인, 투스턴 체제가 완성이 되니까 스톨링 페이지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제는 이색적인데요. 일명 괴괴 조합이 있습니다. 괴인이 정말 좋으시면 괴인을 2명 키우셔도 됩니다. 저는 29명의 로스터 제한 때문에 괴인을 2명 키우는 일은 잘은 없었어요. 그런데 개멋진 비스트가 더블? 이거 못 참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음 조합들을 해보세요. 성광조합, 어떤 것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무적의 국밥 성광조합입니다. 이제 스턴은 성녀 그리고 2열 괴인이 함께 한다면은 스톨링용 스톤기도 갖췄고요. 광대는 부족한 괴물폼의 명중과 데미지를 보완해줄 수 있어요. 다만 4열 타격도 좀 힘들어서 이건 스톨링으로 극복해야 할 듯 합니다. 댕댕 괴괴, 예전에는 되게 유명한 조합이었나봐요. 4열 타격이 안 된다는 것과 괴물폼이 떡방어에 약하다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리고 광역 스트레스 케어를 어떻게 하냐를 조련사 2마리로 해결해보려는 조합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스턴이 2열 괴인 1개입니다. 그리고 타인이 힐해줄 수 없다는 점은 이제 도트에 걸린 채 죽음의 문턱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66% 확률로 죽음의 문턱을 견뎌야 한다는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외에도 이제 역병의사, 조련사, 석궁 등을 괴괴 조합과 함께 할 수 있고요. 추가로 인간형 괴괴 조합을 쓸 수도 있겠는데 아쉬운 거는 이제 수정 장신구는 1개밖에 못 사거든요. 그래서 인간형을 2를 쓰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된다고요? 괴괴 직접 해보니 운영법은 있습니다. 각 위치를 설명해 드리면은 1열 무조건 변신하는 자리입니다. 변신해서 갖다 박으세요. 2, 3열 엔간하면 중독과 스턴을 갈깁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4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4열에서 괴인은 변신과 참외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변신해도 아무 스킬도 못 쓰고요.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자면 휴게소입니다. 일단은 원정을 도시다가 스트레스가 심해지거나 체력이 부족해진 괴인은 4열로 옮겨서 쉬시면 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장신구를 예컨대 지도 같은 걸 들어서 토템 역할이라도 해야 됩니다. 지도는 계속 스위칭해 가면서 4열에서 쉴 사람이 지도라도 들고 있어야 돼요. 괴괴 조합은 아니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괴괴 조합은 이제 한 명이 푹 쉬는 동안 나머지 3명이 4인분 통나무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장신구라도 바꿔가면서 전력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야, 이런 재밌는 조합이 다 있냐? 괴괴 및 꾀꾀꾀 조합에 대해서 팁이 하나 더 있는데요. 생각보다 참외는 힐량이 부족한 편입니다. 말렙 기준으로 스트레스 1은 10씩 돼서 생각보다 스트레스 관리는 잘 되는데 힐량은 4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HP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바로 변신하시면 돼요. 변신하시면 이제 체력이 10이나 차버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팁입니다. 그리고 이 조합은 4열을 못 치고 괴인 자체가 중독 기반이라는 점도 있어가지고 엔간하면 페어랑 헤어만만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싶은 게 있어요. 흔히 할퀴기가 1, 2열을 동시 타격하니까 괴물폼으로 쉔블러 추종자를 동시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괴인은 할퀴기 때문에 쉔블러 잡이에 좋다라는 말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이게 크게 맞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할퀴기를 주력으로 사용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변습 기준으로는 이제 쉔블러 촉수랑 괴물폼이랑 속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선턴을 못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할퀴기는 처음에 약했다가 점차 강화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종자도 점차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스타일이에요. 만약 선턴 잡고 죽이지 못한다면 그 즉시 한 대씩 스트레스 공격을 허용해야 하며 심지어 2라운드에도 강화된 추종자를 처리하지 못하면 상황은 악화됩니다. 게다가 괴인은 붕괴되면 변신이 해제되거든요. 처음에 처리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변신의 공격력 및 속도 버프가 꺼지고 나면은 갑자기 전세가 역전돼요. 심지어 쉔블러는 아군의 열을 비탄으로 섞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할퀴기 중첩을 잃어버리고 또 괴물폼은 한 칸만 전진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약해집니다. 쉔블러를 만난다면 저는 일단은 변신하지 않는 걸 추천을 드려요. 변신하지 않고 일단은 스턴을 걸거나 중독을 거는 게 저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괴인이 스턴 장신구 2개를 채용하고 있다면 쉔블러 본체는 45% 확률로 기절이 되는데 기절 세팅이 아니거나 하신다면 뭐 중독도 괜찮은 선택지고요. 2, 3라운드에는 촉수에 스턴을 걸거나 본체와 추종자에게 동시에 중독을 거시면 되고요. 아마 중독을 거시면 추종자는 이제 거의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추종자가 엄청나게 강력해지는 일은 막을 수가 있어요. 3, 4라운드부터는 정말 상황에 기반한 선택입니다. 아마 풀컨디션으로 임했다 하더라도 4라운드부터는 영웅들이 위험에 빠진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강화된 촉수가 있을 수도 있고 상황은 많아요. 그러면 스턴을 할지 변신을 해서 체력 및 버프를 받고 촉수를 자를지 본체 단일 극딜을 할지 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쉔블러 전투는 보통 잘 풀려서 6라운드까지는 가거든요. 장기전이란 얘기고 유지력을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서 3, 4라운드부터 극딜 타임을 가져가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길었던 개인 공략 끝났는데요. 사실 만드는 시간이 길었고 뭐 보시는 시간은 짧았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은 괴인을 진짜 잘 알게 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실전으로 스스로 좀 디테일한 건 익혀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다음 공략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드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다 보니까 구독을 해주시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이바이.